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걸 할 겁니다. 사업계획서? 쓰는 거는 내가 안 하는데? 밑에 직원이 쓰는데?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쓰는 건 밑에 직원이 하지만 써라고 지시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초대를 한번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실무자가 AI 해서 얻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산출물이나 문서, 표, 요약 이런 거고, 제 생각인데 아마 AI 교육을 지금까지 들으셨다고 하면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아니지만 관리자분들이 이거 할 일 없어요. 관리자분들이 해야 되는 건 판단할 때 써야 돼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고 있는 관점 말고 다른 관점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냥 내 관점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지만 뒤에서 욕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 의사결정의 질을 올리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고민하고 고려하고 한 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잖아요. 근데 요거 고려한 경우의 수가 많아질수록 어떤 수치가 올라가나요? 네 글자 스로 시작하는데 스트레스 지수요. 이해되시죠? 누가 모르냐고요. 디테일하게 지시해야 되는 거 알고 작년보다 다른 사업 해야 되는 거 다 안다고요. 근데 고려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나도 머리 아파 죽겠어. 집에 뭐 일 있고 하면 이 고려 안 돼. 경우의 수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빨리 퇴근할지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럴 때 AI한테 요걸 던져 놓으면 얘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판단 기준으로 내 경우의 수를 넓혀주는 걸 관리자분들이 쓰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어떤 걸 지시하거나 판단할 때 사람은 가용성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가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이게 우리 선생님들도 많은 일들을 하셨고 사회복지 쪽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남들 관리도 하고 정말 좋지만, 내가 본 거에서 판단하는 약점이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용성 편향이. 두 번째는 뭐예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한 번 이 방향을 좀 정했다고 하면 그 정해진 것만 계속 이렇게 모으는 그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거 뭐예요? 주식이잖아요. 오를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돈 타요. 근데 지금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확증 편향에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오르게 될 정보들만 계속 모으게 되죠. 남들 다 탈출하는데 나만 이렇게 32층에 있는데 구해주실래요? 이러잖아요.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근데 다 아시겠지? 이런 리더십 교육 들어보면 다 하잖아요. 확증 편향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내 경험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그거 실전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시간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 경험 말고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김 대리님, 김 주인님 생각이 어때요? 라고 하면 대답을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들은 나보다 더 적은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합니다. 맞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AI 그냥 표 만들어달라, 요약해달라 배우셔야겠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의 많은 시나리오를 가져다 주는 걸 배우시는지, 이게 저는 오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레드팀, 군사보안 분야에서 아군의 계획을 일부러 공격해가지고 약점을 찾는 거, 이걸 레드팀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코드 짰던 것도 저는 보안 모릅니다. 근데 AI 에이전트한테 레드 블루팀 만들어가지고 네가 공격하고 다시 맞추고 공격하고 맞추고, 이게 우리 조직에도 똑같이 있어요. 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위에 이제 팀장님 정도 되시면 많은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혹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직원 하나 딱 시켜서 니는 내 말에 무조건 반대하는 의견 이야기해야 돼 라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첫 번째, 반대할 줄도 모르고요, 직원이요. 두 번째, 눈치를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AI한테 한마디로 레드팀을 가동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그냥 나중에 써보시면 돼요. 요런 상황 목적 조건을 넣어가지고 내가 요런 작업을 할 거고, 요 첨부 파일 봐봐. 첨부 파일에는 작년에 했던 요건데 요거보다는 내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레드팀 역할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알려줘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돼요. 이게 첫 번째, 관리자분들이 챗GPT 우리 맨날 쓰는 거에서 좀 써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뭐 할까요? 레드팀 만들어서 결과물 만들어주죠. 그럼 이걸 내가 다 해야 돼요? 이제 시켜 먹어야 돼요? 시켜야 돼요. 누구한테? 직원들한테 시켜야 되잖아요. 레드팀에서 나온 어떤 변수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인데 누구한테 어떻게 지시를 하면 좋을지도 나한테 알려줘. 요렇게 써먹어야 이제 아까 말했던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가 있고, 만약에 물론 이제 요 지금 AI 결과물을 대리님들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죠.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 수첩에 적어가는 거예요. 그러난 뒤에 뭐라 딱 이야기하면,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밑에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권위는 아시다시피
소리 지르고 겁줘가지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감, 어떤 카리스마, 그거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경우의 수나 이런 거 생각을 하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회의라든지 업무 지시할 때 그냥 이게 해, 이게 아니라 AI한테 건데 혹시 어떤 변수 같은 것도 있는지 나한테 알려줄래?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 대리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혹시나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라고 하면 속으로요. 우리 팀장님 제주도 갔다 오더니만 뭐 좀 달라졌네. 뭐 뭔지 아시겠죠? 제주도 물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레드팀 사고방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거부터 하시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큰 도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이 좀 어려운데 프리모텀이라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미 실패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르신 디지털 교실이 6개월 뒤에 실패했다고 가정하고 실패 원인을 보고서로 써줘 라고 하면 써주겠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실패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미리 받아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두 글자?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모텀 기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점의 전환. 직원의 눈 있잖아요. 이 공지를 직원 입장에서 읽으면 어떤 입장일지 한번 생각해줘. 보호자의 눈으로. 요건 언제 써먹으면 될까요? 클레임을 걸잖아요. 뭐 문자로 클레임을 걸든 행동으로 클레임을 걸면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난 뒤에 이 사람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하시면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힘을 한번 길러보자고요. 이런 생각하는 힘을 앞으로 더 많이 길러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 가정에서 써먹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집에서. 자녀들이 뭐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사춘기인지 오춘기인지. 뭔 말하면 엄마 말 무시하고 아빠 말 막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15살짜리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고 요런 우리 애가 요런 상황의 관점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말을 안 듣는지 네가 분석해줘. 시어머니가 왜 추석 때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어머니 관점. 물론 사례가 좀 웃음을 주기 위한 사례일 수 있지만 관점을 그 사람 관점에서 알려달라고 하는 거는 진짜 크고 사실 이거는 인간이 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확증 편향, 가용성 편향 내가 보고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드팀, 프리모텀 그리고 관점의 전환 다양한 사람들의 눈으로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놈 때문에 힘들고요. 그 인간 때문에 힘듭니다. 아, 요새 애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할 말 많아요. 근데 그 MZ세대 요새 애들 그게 어찌 보면 진짜 과용성 편향, 확증 편향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MZ 애들이 다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걔네들이 바라보는 삶의 틀이랑 우리들이 바라보는 삶의 틀이랑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연공서열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도 처음에 신입사원 때 했던 그런 일들 지금 안 하시잖아요. 이제 젊은 애들을 이렇게 하게 하는데 우리 지금 MZ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내가 한 만큼 하는 이런 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걸 왜 해야, 청소를 제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A4 용지를 제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야, 라떼는 다 했어.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가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능력이 없어서 매일 갈등이 생기나요? 그 MZ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AI한테 관점을 변해서 물어보자는 거죠.